아이 공부방입니다. 창문이고 창문 바로 옆에 베란다입니다. 아이의 공부방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베란다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베란다에 어수선하게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으면 아이는 짜증이 많아지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렇게 화분하고 나무가 너무 많으면 어두워지고 이 화분들이 바람을 막아서 기의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우울해지고 창조적인 생각도 잘 못하게 되고 점차 건강도 나빠집니다. 아이는 무의식 중에 이런 상황을 인식하게 되고 생각과 행동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창문은 사람의 눈과 지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생기와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베란다를 깨끗하게 치우고 난 다음에 야, 깨끗하게 정리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지 않니? 창문을 닦으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고민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야. 참 좋다. 기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은 개선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인식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의식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공부방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정서적인 안정과 집중력입니다. 방문으로는 인간관계나 사업은 돈이 들어오고 창문으로는 자연의 생기나 창의성, 건강이 들어옵니다. 책상은 방문의 대각선 벽 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책상을 두면 창문하고 방문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본다는 것은 방문하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길을 자기의 의지대로 다룬다는 의미가 됩니다. 둘 다 방문의 대각선 쪽에 책상이 있지만은 창문을 등지는 것보다는 벽을 등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뒷벽은 안정감, 후원자,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방이 좁지 않다면 책상 옆하고 뒤는 벽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창조성하고 융통성이 더 생깁니다. 이렇게 방의 생김새에 따라서 책상을 두지 않고 어느 특정 방위로 책상을 두라고 요구하는 것은 균형감과 조화를 깨뜨리고 아이의 정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책상은 방 크기에 어울리게 적당하게 큰 것이 좋습니다. 책상은 나무 소재가 좋고 금속이나 유리, 돌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책상이 이렇게 사선으로 잘린 형태는 불길합니다. 의자는 좌판하고 등받이에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빈틈이 있으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일의 성취도 느려진다고 합니다. 아이 방에는 책상, 침대, 자그마한 장롱하고 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가구 배치의 정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침대를 방문의 대각선 벽 쪽에 이렇게 둡니다. 침대 옆은 조금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벽면이랑. 벽이랑 침대가 딱 붙어 있으면 벽의 차가운 냉기가 전달되고 먼지나 탁한 기운이 쌓이게 됩니다. 침대 옆이 벽이랑 딱 붙으면 어타심이 생긴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책상은 침대 옆에다가 벽을 보게끔 둡니다. 장롱은 이렇게, 또 책장은 이렇게. 이런 배치는 공부방 전용일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편한 모양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아이 방입니다.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장롱도 있고 책장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방에 뭔가가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만큼의 빈자리가 있어야 그만큼의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 방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그리고 가구가 많다면은 침대를 들이지 않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침대를 이렇게 치우고 책상만 둘 때는 어떤 식으로 가구를 배치하더라도 방문, 아이 다리, 머리, 창문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는, 방문하고 창문이 나란한 이 자리는 기가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을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방에는 선과 선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서 생기는 모서리하고, 또 책상이라든지 이런 장롱들, 책장에서 생기는 모서리가 많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가깝게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방해받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이 방도 보면은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만나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모서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모서리고 모서리고, 실내를 보면은 수많은 수평선하고 수직선이 지나가고 또 교차점이 만들어집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잘하고 설계를 잘하는 분들은 이런 선들을 가급적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선이 너무 없어도 좀 힘이 빠져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모서리의 공격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서리의 공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책상의 이 모서리가 잠자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공격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제품들을 간단하게 코너에다가 살짝 끼워줘도 좀 편안한 기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책상인데 책상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책장에서 또 이렇게 모서리가 바로 눈앞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꼭대기 지점 여기에다가 이런 보호대를 탁 끼우면은 좀 편안한 느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의 교차점이나 모서리에다가 저런 제품을 끼울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요령 있게 몇 군데만 잘 하면은 좀 편안해지고 안정된 기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의 책상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그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수납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이런 가구는 날카로운 모서리도 만들고 머릿속이 무겁고 복잡해집니다. 풍수는 균형과 조화의 예술입니다. 아이 방에 책상이나 침대를 배치할 때 그 방의 생김새에 맞도록 편안하게 배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방위를 쫓다 보면 오히려 산만하고 어수선한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해야 합니다.